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6월 3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의 7% 상승이었던 버스텍, 시간 외로는 1번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지뢰 제거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가 21%, 종가 17%로 강하게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6%였던 국영 GNM, 고가 19%, 종가 10%, 이거는 반짝이죠. 하나건설과 168억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계약이나 어떤 계약이든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반짝의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시간의 5%였던 청담 글로벌, 신규 상장주, 전자상거래 관련주고 상한가 마감. 시간의 3%였던 대주산업, 고가 19%, 종가 8%, 반짝. 식품 가격 급등으로 계속 반복해서 파동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전고점 5,600원까지 제가 갈 수 있다고 했고, 2번 정도 도달하고 막히는 흐름. 시간의 3%였던 대성산업, 고가 7%, 종가 보합. 러시아가 네온가스를 연말까지 수출 제한한다는 소식에 반짝 나왔고요. 시간의 2%였던 형션그룹,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1%,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의 2% 상승이었던 스페코도 볼게요. 기존 추세 박스 매매 추천주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아스팔트 관련주입니다. 눌림 기준으로 최대 35% 상승 나왔고, 재추천 하루 만에 9% 나왔습니다. 재추천하고 시외 2% 상승, 정규장 9% 반짝 나온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5월 13일 리딩, 스페코는 바로 갈 수도 있는 자리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세 박스 하단인 노란색 6,000원 후반까지 조정을 생각하면서 대응해라. 6,000원 후반에서 신규 매수와 추매가 가능하다. 고려산업을 예시로 들어주면서 설명했고요. 스페코 손절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죠. 5월 13일 금요일 이렇게 날짜 뜨죠.
이런 카톡 리딩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노란색 6,000원 후반대에서 신규나 추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온 거고요. 손절할 자리가 없었죠. 기존 사료 후발주 추천주 고려산업, 요 구간에 한일사료, 현대사료가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을 때 걔네는 그냥 가든 말든 보내주고 후발로 박스 매매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것도 역시 추세 박스 이탈 없이, 손절가 이탈 없이 박스 움직이다가 돌파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잘 하시면 다음 종목에 다 대입을 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려산업을 복습을 했다면 스페코를 무난하게 수익을 내셨을 테고, 고려산업을 복습을 하지 않았다면 스페코도 손절을 하고 수익을 놓쳤겠죠. 이렇게 지지 이탈이 없다면 그 위는 눌림 매수 자리가 되고 손절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모든 수익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랑용으로만 보면서 껄끄러워할 게 아니라 타점 공부용, 가상매매 훈련용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누적 학습으로 이 흐름을 숙지를 하신 분들, 저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거고 손실 최소화가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은 대입을 하지 못하니까 충분히 홀딩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도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요리사들이 제공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약한 불에 5분 구우라고 했는데 강한 불에 5분 해버리면, 5분 구워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같은 5분이지만 불의 강도에 따라서 요리의 결과는 달라진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많은, 그리고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정독을 잘 하시고 리딩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손절가 이탈이 없음에도 손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섹터 기대감이 유효하고 큰 주요 맥점을 지키고 있다면 추매도 가능하고요. 손절을 했다면 회복 시에 나중에 재매수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종목으로도 복구가 가능하겠죠. 매매를 하면 손절은 당연히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면 이기더라도 실점이 나오듯 당연히 손절이 나와요. 하지만 손절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하면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하락장에도 매일 상한가 종목은 나오고 상승하는 주도주는 있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어요, 절대. 고려산업으로 보면 이때 만약에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제가 지금부터는 힘이 더 강하게 붙는 자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매매를 하셨으면 바로 또 복수가 됐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아씨 왜 여기서 추천 안 하고 더 비싸진 여기서 추천을 하지? 이런 불만을 안 가지게 됩니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 거고, 이 마인드맵은 허유파파님 출처 허락하에 올리는 겁니다. 방산 관련주, 아까 버스텍으로 이유 봤죠? 북한이 7차 핵실험 임박했다. 그리고 태양광, S에너지 오늘 단타 상한가 종목이었고, 윌링스가 2등주. 미국, 동남아 4개국이 태양광 패널 관세 2년간 면제한다는 소식.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던 서암기계공업, 서현 탄메탈이 반짝 강세가 나왔고,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던 퍼스텍도 상승이 나왔고요.
나머지 재건 관련주들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재료 소멸이죠.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6일부터 8일까지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걸로 저번 주에 상승이 이어졌고, 오늘은 기존 대장주였던 데모가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 재료 소멸 하락 조심하라고 했고,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 무료방 6월 3일 금요일 리딩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6월 2일 시간으로도 재추천했고, 서암기계공업, 해인, 스페코, 흥국, DY파워, 수산중공 모두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기존 추천주였고, 이제 금요일에는 오늘까지 선반영 상승이 크게 나왔으니까 다음주는 기대감과 함께 재료 소멸도 주의하면서 대응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 6월 7일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우, KG스틸우, 동양3우B, 얘네는 상패 우려 때문에 장중에 하락이 크게 또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10만주 미만의 우선주들이 상패 우려가 된다. 우선주 퇴출 기준이 강화되었다. 서암기계공업 월봉이고요. 추천 당시에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역배열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보였죠. 여기서 추천했고, 단기에 80%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역배열 끊고 박스 내에서 추천하고 하루 만에 상한가. 그리고 이때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마이너스 10% 20%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눌림 매수해라. 여기서 눌림 매수했으면 또 이렇게 단기에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는 시외 시간에 섹터 추천했고요. 우크라이나 차관 방한 기대감으로 이때는 장중 추천하고 또 상한가 하고 추가 수익 나왔고요. 지금은 단기에 많이 또 올랐으니까 무리하게 또 따라 붙으면 안 되겠죠. 이전에 서암기계공업 동영상 찍어드린 거고요. 제가 5월 11일에 찍어드렸고, 이번 대응하셨으면 주황원에서 큰 수익이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0% 20% 기다려. 여기서 매수해라. 이게 2번 대응. 다음,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얘네가 한국에 R&D 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에 티로보틱스 서남 강세가 나왔고요. R&D는 연구개발을 뜻합니다.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한다. 그리고 펫플라스틱 주류 관련주도 강세가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 리오님이 만드신 이미지고, 마인드맵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종목들이 많이 적혀있고 설명도 좀 더 많이 있어요. 이것도 무료방에 오시면 매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플라스틱,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가 10시간 뒤에 석유로 부활을 했다. 요 뉴스에 세린비엔지가 대장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에코플라스틱, S폴리텍 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S폴리텍은 태양광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주류 관련주, 다음 주부터 소주 대란 재고가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에 편의점 소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발주 제한 정지로 물량이 부족하다. 이에 무화기 대장주로 상승이 크게 나왔고, 제주 맥주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가스 관련주도 강세가 있었고, 자전거 천국인 일본에서 공급 대란 때문에 가격이 껑충 뛰었다. 이에 알톤 스포츠 대장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삼천리 자전거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가스 관련주는 천연가스 신고가 경신하면서 GSE 대성에너지 외 상승이 있었고요. 두창 관련주들은 하락이 나왔는데, 질병청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거 하락이 나왔고, 일부 캐스피온, 블루베리 NFT 요 두 개만 강세가 나왔습니다. 블루베리 NFT는 콘돔 관련주고요. 그리고 개별 테마 노터스, 제일파마홀딩스, 나인테크 외에 읽어보시고요.
로터스는 중장기 추천주고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고 올해 2월 말에도 제가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거 차익 실현 아니다, 시작점이다 재추천했고 단기에 우다다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애초에 중장기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길게 보면서 크게 먹을 수가 있었던 흐름이 나왔죠.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A루트가 1대5 무중으로 권리락 4연상 찍고 이후에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무중일 가까워지면 계속 하락 나오죠. 노토스도 요 흐름 조심하면서 이제 추세가 꺾이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무중일까지 쭉 빠질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6월 7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풍력 관련주, 플라스틱 관련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풍력주 유닛은 시간의 10%,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국책과거, 국책과제, 협약, 체결, 월봉이고요. 크게 봤을 때 5,000원 부근에서 저항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주다가 크게 상승, 이때 추천했었고요. 이후로는 또 밥동이 나오면서 역배열 잡혔고, 이때처럼 하락이 멈추고 박스 형태가 나오던 구간이 좀 보이면서 역배열 돌파 초입, 여기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네요. 일봉으로 와서 최근에도 신저가 찍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요. 지금 121선 저항, 121선 저항 나오다가 뚫고 안착을 했죠. 반년의 매물을 처음으로 뚫고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흐름은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의 10%니까 시간의 10%, 그 다음 241선, 481선도 뚫었고요. 이제 종가상 3,000원 위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3,000원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아줘야 되고, 실패하면 2,600원, 3,000원 사이에서 박스 만들어질 거고, 2,600원 이탈하면 다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000원, 2,600원 이 두 개를 가장 주요한 지지로 보시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과거에 크게 물렸던 분들은, 여기서 크게 물렸던 분들은 이게 단기에 본전까지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어느 정도 오르다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본전 기다리지 말고 손절하시고 주도주를 또 찾아서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제발 좀 들어가지 마시고요. 단기에 300%가 올랐어. 300%. 어떻게 이 단기에 300%가 오른 자리에 들어갈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쌍봉 찍고 여기 이탈하면서 5,000원 이탈하면서 죽어버렸고요. 5,000원은 아까 월봉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저항과 지지였죠. 여기 뚫어준 구간이 있긴 했지만 이전에 5,000원에서 걸렸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또 지지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뚫었던 자리는 또 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지지를 반드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면 더 가고 이탈하면 죽어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5,000원이 중요했다. 그 이후에도 여기 5,000원 부근에서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저항 나왔고요. 저항. 이 5,000원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5,000원 가려면 50% 가야 되는 거니까 좀 먼 나라 얘기고요. 아무튼 미래에 또 얘가 추세가 좋아지고 여튼까지 올라온다면 저항이 또 걸릴 겁니다. 다음 CS 베어링
풍력 관련주 기존에 최근의 대장주죠. 6% 상승이고요. 요때 제가 관심 드렸고 이후에 지수에 밀리고 올라올 때 장중 추천드리고 상한가 나왔습니다. 장중 상한가 월봉이고 이렇게 밥을 먹고 똥을 쌉니다. 똥을 싸고 최근에 박스 역배열 돌파 초입 이제 추세를 좀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장기 이평 저항 241선 481선 쯤에서 저항이 나오다가 살짝 뚫고 안착한 구간 이거는 17,750원 장대 양봉이 종가 그리고 241선 여기 지지가 중요해요. 1차적으로 여기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16,000원 이렇게 중요하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지다. 그리고 2만원 위로 올라서는 게 또 좋겠죠. 2만원이 캔들 음봉시가의 몸통 기준으로 저항이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가상 2만원 위로 올라서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둘 단기적으로 이 두 개 위에서 놀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아무튼 이 역배열을 끊고 무릎 자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동국 SNC 이것도 풍력 관련주고 시간으로는 3.4% 상승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코로나 때 살짝 밀렸고요. 요 박스 돌파하면서 크게 추세 밥똥이 나온 거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죠. 하락이 멈추고 박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일봉이고요. 일봉도 파동이 크네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 박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좀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박스 매매를 하면 되는 구간이고 또다시 여기까지 빠지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5,96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장대 양봉이 종가를 중요하게 지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세력이 돈을 많이 쓴 구간이 장대 양봉, 여기 거래량이 터진 구간, 돈을 많이 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의 종가나 시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6,75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현대로템 철도 방산 관련주고 시간의 상한가 폴란드에서 K2 전차 180대를 구매 의사를 내비쳤다. 호주 한국 경제 협력 대표단이 동사를 방문했다. 월봉이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주다가 뚫고 상승 추세선 이탈하고 죽었고요. 지금 또 단기적으로 박스가 나오고 있죠. 고점 찍고 빠졌다가 현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17,600원 그리고 2만원 초반 박스가 나오고 있고 전고점 23,000원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23,000원 위로 종가상으로 주가가 올라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41선 2만원 위로 주가가 계속 놀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요 박스에서 요 박스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올라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올라서면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박스를 올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큰 박스가 한번 있었고 여기는 박스가 내려온 거죠. 그걸 반대로 올릴 수 있는가 이걸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렇게 큰 추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짤막하게 먹고 다른 섹터로 교체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존에 크게 물려있던 분들도 이번에 튀고 빠져주는 구간이 있다면 당연히 상승이 지속되면 홀딩 하시고, 추세 꺾이면 본전 생각 버리고 기회비용 살리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음 S폴리텍 시외 9%, 정규장 상승 이유랑 똑같죠. 미국, 동남아 4개국이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한다. 월봉부터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이고요. 일봉상으로는 4월부터 장대 양봉이 터지기 시작했고 현재 박스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다가 오늘 481선 위에서 마감하고 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윗꼬리쟁이죠. 윗꼬리쟁이기 때문에 윗꼬리 조심하시고, 자꾸 이런 꼬리 물리고 꼬리 물리고 꼬리 물리면 이후에 본전에 파는 것밖에 못하니까 자꾸 추격 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추격만 안 해도 살림살이가 매우 나아진다. 종가 매수를 하자. 3시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1차로 5,500원 여기, 그리고 최근에 윗꼬리가 5,500원 조금 안되게 근사치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죠. 이번에도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종가상으로 5,500원 안착을 해야 그 다음 힘을 보여줄 수가 있다. 거의 500원 단위로 이렇게 전고점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살짝 못 미치긴 하지만 500원 단위로 저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600원 위에서 계속 노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 설명했듯 지금 현재 요 박스를 올리는 게 중요하죠. 박스를 올려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가가 4,600원, 4,800원 위에 있어야겠고요. 기존 태양광 대장주는 SDN이고 이때 추천하고 크게 먹고 최근에도 추천했고요. 지금은 단일가 걸려서 좀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단일가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약세인 건 아니나 일단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가는 6월 9일에 종료가 되고요. 다음 신화콘텍,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표준화한다. 지금 충전 단자가 다 제각각인데 요걸로 다 통일을 한다는 거죠. 이에 관련주인 신화콘텍이 최근 계속 강세가 있었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때 처음 부각되면서 상한가, 그리고 이후에 살짝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단기 2평 넣어보면 5일선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5일선 위에서 또 상승이 나왔고, 이제 좀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반복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또 우다다다 갈 확률보다는 다시 또 이전처럼 이렇게 한 번 더 밀린다에 무게를 좀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6,750원이 1차로 중요한 지지고, 다음 5일선 지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고, UID 상승 이유 없고요.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지됐다가 부활한 애들은 뒤에 더 가든 말든 관심 끄라고 했죠. 한번 마탱이가 갔던 애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고, 이런 식으로 박스가 2,400원, 3,000원 정도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런 거는 관심 끄시고, 혹여나 크게 물린 분들은 튀어줄 때, 이런 식으로 뭐 튀어줄 때 만약에 튀어주면 그때 그냥 과감하게 전략 매도하고 관심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IOK도 동전주고 위험하죠. 동전주는 다 좋지 않다. 쭉 계속 하락하는 형태, 이런 것도 이렇게 튀어줄 때 정리하는 게 좋다. 여기 위에 물려있던 분들은 튀어줄 때 본전 안 와도 정리를 하자. 튀고 빠질 때 이렇게 더 가겠지 생각하지 말고 찹찹찹 정리하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 물려있더라도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하자.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도 또 이렇게 만약에 튀어준다면 그때 추세가 꺾일 때 전략 매도하면서 본전 생각하지 말자. 지금 여기 또 물린 분들, 불나방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미래에 또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그때 찹찹찹 하면서 챙기는 거예요. 운 좋게 찹찹찹 안 되고 더 가면 또 거기서 또 추세 꺾일 때 찹찹찹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상승 이유가 없고 6% 상승이 나왔네요. 동전주 이런 거 길게 가져가면 상패될 수 있으니까 앞에 설명한 대로 본전 안 와도 빠른 정리를 고려하자. 다음 세린 BNG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석유로 부활한다. 최근에 3,300원 정도에서 계속 저항이 많이 걸렸고요. 오늘은 돌파하고 마감을 하면서 또 시간으로 3%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격이 3,705원이었으니까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 마감을 한 거죠. 장중에 상한가 찍고 시간으로 또 상한가 마감이 나온 겁니다. 이거 종가에 더 갈 수 있어서 한 5% 10% 정도 빠지면 잡으라고 했는데 바로 시간으로 상한가가 나와버렸네요. 장중에는 3,300원쯤 눌림 매수 드렸고요. 3,300원이 맥점이죠. 여기 과거에 저항이 나왔던.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한 게 아니라 눌림 매수 3,300원쯤에 눌림 매수를 해라, 이렇게 사인을 드린 거고요. 그 뒤에 이쯤에서 체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잡았다면 바로 12% 수익이 나왔고요. 조금만 더 밀리고 빠지고 반등 나왔으면 좋은데 3,375원에서 저가 찍고 반등이 나왔네요. 조금 아쉽죠. 자, 맥점인 3,3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하고요. 저항은 5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4,000원, 4,500원, 5,000원, 그리고 5,070원이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요. 이거는 또 무리하게 추격하면 요런 자리에서 물리게 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매수하면 빠져, 매수하면 빠져, 매수하면 빠져, 매수하면 빠져, 매수하면 빠져. 여기도 아이고 매수하니까 빠지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초보분들이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고수분들은
여기서 추격하더라도 짧게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빠질 때 반등 확인하고 추매해서 빠져나오거나 하는데, 초보분들은 추격하고 가만히 있다가 본전 오면 팔고 이것만 반복하게 되니까 장중 매수 자제하시고요. 진정하세요. 자꾸 이 급등할 때 흥분해가지고 따라붙지 말라고. 다음 서남 3% 장중 특징주에서 설명했었죠. 한국의 영국의 발센터를 건립한다. 대장주는 티로보틱스였고요. 이제 만원이 주요 저항이었고 윗꼬리 무게 드렸습니다. 윗꼬리라 하면 이렇게 만원쯤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 반짝 상승을 조심하라고 했던 거고, 실제로 여기쯤 맞고 떨어졌죠. 티로보틱스 만원 저항, 만원 주요하게 저항이 나온 자리고, 오늘도 고가 9,940원 만원 근접한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티로보틱스는 시외로 0.4% 하락 마감이 나왔고, 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크게는 요렇게 7,000원 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됩니다. 큰 박스 계속 파동이 크니까 요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자리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배우면 윗꼬리 확률이 강한가 아니면 상승 마감할 확률이 강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을 안 하게 되겠죠. 차트를 배우면 욕심을 낮추면, 차트 분석이 좀 안 되더라도 욕심을 낮추면 내가 초보인 것을 인지하고 대응을 한다면 자꾸 이런 윗꼬리에 당하진 않을 거고요. 괜히 추격했다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당하고, 만약에 또 다음날 올라오면 본전에 팔고, 이렇게 반복하는 악습관을 고쳐야 돼요. 서남으로 가서, 서남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괜히 여기 장중 매수했다가 바로 마이너스 10% 또 까먹고, 이걸 반복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구간에서 추격하지 마시라. 현재 121선 저항받다가 121선 저항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안착을 했죠. 반년의 매물 돌파한 거고, 종가상으로 3,150원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3,150원 이탈하면 이제 힘을 잃으니까, 느려지니까 그때는 정리를 고려하셔야 되고, 이제 위로 481선 3,5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3,500원 올라서지 못하면 이렇게 박스가 나올 거고, 여기 이탈하면 힘을 잃는다. 여기서 놓을 때는 그나마 힘이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 안착하면 힘이 또 강하게 붙는 거고, 거래량이 좀 없는 편이라서 호가가 얇다는 거죠. 급등 나올 때 시원하게 나와주고 하락할 때도 시원하게 빠지니까 빠질 때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월봉상으로는 얘도 파동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 상단까지 가면 또 3,000 후반까지 갈 수는 있는 자리네요. 시간의 특징주는 여기까지만 보고 신규 추천주와 추천주 결과 볼게요. 무료 추천주 라파스 작년부터 반복 추천했고, 최근에도 삼각수렴 돌파, 역배열 돌파 초입, 장기 이평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노랑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초록으로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으로 드렸는데, 노랑 흐름으로 강하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3% 바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보유자는 홀딩 하시면서 하락하면 분할 매도 하시고, 신규는 추격보다는 4만원 초반까지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노려보시고요. 라파스가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추천할 때도 이렇게
재무 구조가 단기 순이익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괜히 샀다가 물리면 계속 들고 갈 자신이 없다 싶어서 매수를 주저했다. 재무 구조를 안 볼 수도 없고 어렵다, 이렇게 한탄을 주셨는데, 재무는 여러분들이 장투할 게 아니면 너무 깊이 보실 필요는 없고, 당장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동전주 이런 쓰레기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무보다는 미래의 재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무가 안 좋더라도 미래에 좋아질 수 있는가? 지금 좋더라도 다음부터는 안 좋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 기업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70% 나온 이유가 뭡니까? 미래의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가입자가 있지만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깨진다.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차트가 깨지겠죠. 그러면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차트가 역배열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차트가 정배열이다. 정배열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매수 심리가 계속 붙어 있는 거고, 기대감이 붙어 있다는 거죠. 라파스 경우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며 정배열로 바뀌고 있었고, 과거에 추천했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요 추세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쵸? 지키고 있는 구간에서 반복해서 추천을 했고, 재무가 안 좋다고 해도 신경 쓸 구간은 아니다. 이탈이 나오면 정리하시고 지키면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했던 거. 그러니까 요때는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자리 내려가는 거 조심했어야 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도 제가 주황색, 초록색 저점 잘 잡아드렸고요. 최근에 재무가 안 좋은데 아주 크게 상승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베셀입니다. 베셀이 이때는 상패 위기까지 몰리면서 시장에서 아주 위험한 종목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는 안 하고요. 추세 돌리고 무릎 확인, 무릎 자리에서 눌림 추천했고, 이제 차트가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가능하다 했고, 단기에 120% 넘게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재무가 안 좋더라도 차트를 돌리면 얘가 뭔가 기대감이 있고 수급이 붙고 차트를 돌린다. 이런 무릎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최근에 또 반복 추천하고 있는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셀도 여기서 이렇게 역배열 구간이고, 역배열 끊고 정배열로 바뀌죠.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추세 하단, 여기서 반복 추천을 드리고 있고, 25%, 40%, 15%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 구간에 있기 때문에 4,000원 초중반에서 여러분들이 눌림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 현재 1차 매수 하시고 여기까지 빠지면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 하시면 됩니다. 러셀, 로봇, 무인화 관련주고 계속 요 구간에서 반복 매매 가능해요. 지금도 그 역배열을 끄는 상태로 양완찰입니다. 유료방 추천주들은 장중에 다 설명을 했죠. 노터스, 이 파동 설명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파동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걸 모르면 여기서 이게 차익 실현이구나 하고 뒤에서 못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자신있게 여기서 파동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차익 실현 아니다, 시작점이다 재추천했고, 이렇게 큰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다. 당연히 지금까지 홀딩을 온전히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50%, 100%만 먹었다 하더라도 아주 훌륭하죠.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고, 현재는 A루트 대입해서 하락시에 대응하면 된다고 했죠. 서암기계공업, 이것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했고, 이건 일봉, 여기 주황색깔 원, 요거 강조드렸고요. 여기서 추격하기보다는 눌림을 기다려봐라. 여기서 바로 갈 확률은 20% 밖에 안 된다. 눌러주고 반등 나올 확률이 80%에 좀 더 높은 확률이다. 바로 가면 그냥 보내주고 눌러주는 걸 기다려보자. 항상 요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스페코 이것도 추세 박스 하단 매수 복습 잘 하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모두 다 거의 다 동일해요. 요런 역배열 안합니다. 바닥 잡으려고 안해요. 조금 더 비싸진 자리, 부산역에서 타는 것보다 대전역에서 타면 서울역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굳이 부산역 안 타요. 발 매수 안합니다. 무릎 대전역에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어깨에서 매도 시작합니다.